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 챙겨봐야 할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 방송평가에서 종합편성 채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1위를 기록한 건데 국내 367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채널A는 내용, 편성, 운영 등에서 점수가 전년보다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긴 건 홈쇼핑 방송 한 개를 제외하면 채널A가 유일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채널A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가 42개월 연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7만 3,793명으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합계 출산율은 0.88명,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던 안인득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그 결과 법원은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체로 청정하겠고요. 하늘 표정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산이 필요한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또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눈이 오는 곳도 있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에서 10cm 정도의 눈이 쌓였고요. 오늘 밤까지 5에서 20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함께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대부분의 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강풍, 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쌀쌀합니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최근 핫한 이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의 박수유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 최영일 문화시사평론가, 곽지연 살림 전문가, 또 살림하는 남자 엄빠 권영찬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먼저 전해주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네, 이번 주 이슈 첫 번째는 의문의 연쇄 화재 사고 그 전말입니다. 의문의 연쇄 화재 사고. 그래요? 네. 네, 11월 들어서 의문의 연쇄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예. 있는데요. 예, 지난 11일에는 새벽 5시쯤에 이 광주의 한 4층 주택에서 불이 크게 났고요. 또 17일에도 경기도 화성시의 13층짜리 아파트 발코니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이렇게 외벽 10제곱미터의 그을음이 생기고 집기류가 불에 크게 탈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이 난 건데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또 문제인데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다 보니까 소방당국도 예민하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범죄 프로파일링이 있는데 지역도 시기도 다른데
이게 자꾸 일어난다. 이게 한 사람의 소용입니까? 아니면? 네, 원인이 한 가지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원인이 한 가지다. 그러면 겨울철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화재가 난 가정집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10년 이상 된 노후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범인이 그러면 냉장고예요? 노후 냉장고. 냉장고 기사가 네. 연쇄 방화범인 걸까요? 아, 아니. 아니, 그거를 잘못 건드려서 이제 그거를 냉장고를 어떻게 잘못 건드려서 누전이 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화재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 범인이 아닌데 누전. 아, 그러네요? 네, 냉장고 네, 그거 아니고요. 단호하시네요. 네. 네, 수사 결과 연쇄 화재 사건 원인은 먼지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먼지가 범인이었어요? 네, 먼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사용하면 고장이 나거나 먼지가 이 제품 하단부에 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먼지가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이 전류가 흐르면 탄화가 되거든요. 이 탄화가 된다는 게 이 전기가 흐르기 쉬운 성질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 조금의 전류만 흘려도 불이 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 냉장고 화재 건수가 그 지난 2017년에는 533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20건으로 16%나 급증한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늘었네요. 네. 그러면 이 먼지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먼지를 줄여야 되네요. 예, 뭐 징계할 방법은 없지만 이 먼지만 제거해도 네. 화재 사건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제거하는 게 징계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의 먼지를 제거하는, 예? 징계하는 이 방법은 우리 저 제가- 살림 전문가 곽수현 씨가 그래서 저 가져온 거예요? 네, 제가 준비를 했죠. 네. 정말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냉장고 청소다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손쉽게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큰일 난 게 이게 10년 된 냉장고인데 제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그 냉장고도 12년 딱 됐거든요. 네. 오늘 손봐야 했어요. 아니 진짜 대부분의 집이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뭐 이런 큰 물건들은 네. 이사 갈 때나 그 뒤에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요즘 또 높잖아요. 높죠. 위도 잘 안 보여요. 거의 뭐 층이 거의 암석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게 속이 쌓이는 거거든. 네. 10년 동안 그 집에 살았다. 그럼 10년치의 먼지가 고스란히 그 뒤에 붙어 있다. 네, 이거. 사실 모른 척하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네. 주부들은 그냥 괜히 열어보지 않고 싶은 부분인데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간단한 준비물 하나만 있으면 아주 손쉽게 청소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간단한 뭐예요? 준비물이요. 어떤 거냐면요. 3단 변신 청소기입니다. 청소기요? 그런 게 있어요? 청소기사란 얘기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 새로운 같은 청소기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변신하는 건가? 새로운 제품은 아니고요. 네. 그냥 집에 다들 가지고 계시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가 집에 있는 또 간단한 소품들을 활용하면 3단 변신으로 아주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청소기라는 게 네. 뻔한 건데. 일반 그렇죠. 청소기인데. 그걸로 변신을 어떻게 한다는 건데. 3단 변신을 해서 냉장고 뒤에 먼지, 또 김치 냉장고 뒤에 먼지, 네. 위에 먼지를 털어낸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금방 오늘 보여드리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뜸들이네. 김치냉장고를 그래서 스튜디오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네. 네,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청소하는 방법을 우와.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희가 부부 청소단 같긴 하지만 청소단 어느 쪽이 편하세요? 네, 이쪽에 쓰시고 네, 이렇게 청소기 앞으로, 청소기를 들고 김치냉장고 앞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근데 이제 청소를 시작해야 될 텐데, 권영찬 씨는 가장 먼저 청소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사실은 저희 김치냉장고가 베란다 안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뭐 뒤를 청소하려면 이거 뭐 꺼내야 되는데 나 허리가 아파서 그거 잘 못하는데 나 그거. 네. 청소 앞서서 저 기운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요. 기운. 꺼내야 되니까 걱정도 되고. 맞으세요. 원래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먼지를 임하는 마음의 자세.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부들이 냉장고 청소하면 가장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뒷면 청소를 하려면 냉장고를 앞으로 꺼내야 내야죠.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냉장고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김치 냉장고가 사실은 커요. 그럼. 네, 이거 그죠. 쉽게 못 꺼내거든요. 네, 뭐 이렇게 낮은 거라면 그나마 좀 가벼운데 집에서 요즘엔 다 높죠. 스탠드형 냉장고용으로 쓰시잖아요. 나온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꺼내기가 어려운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바퀴 달린 냉장고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고 네네.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바퀴가 없는 좀 오래된 냉장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꺼낸 지 너무 오래됐다. 이제 이사 온 다음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면 장판이랑 바퀴가 쩍하니 달라붙어서 맞아요. 네. 아무리 힘을 줘도 밀어도 안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주방에 기름때가 있으면요 청소가 되는데 냉장고 밑에 오래되니까 이게 찐득찐득해갖고 아예 맞아. 악역풀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힘으로 잘 안 돼서요. 이럴 때 또 저희가 준비해주면 좋을 만한 그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남편을 시켜야 되나? 네네. 남편도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이런 그 담요거든요. 예. 집에 이런 담요 있으실 있죠. 거예요. 있죠. 네. 이걸로 뭐래요? 이걸 제가 왜 꺼냈을까요? 그냥 덮어두라고? 밑에다가 깔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얇은 담요를 냉장고 아래에 이렇게 틈새를 이용해서 네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얇은 담요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면 티셔츠 있죠. 네. 면 티셔츠나 아니 뭐 수건, 정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수건을 이용해서 냉장고 아랫면에다가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쓱쓱 밀면서 당겨주면 냉장고가 쉽게 빠져나옵니다. 맞다. 네. 저렇게요? 이사하실 때도 전문가들이 저 방법을 맞다. 맞아요. 네. 이사 업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청소 업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여기 바닥은 조금 카페트 바닥이라서 조금 덜 끼워졌는데 이게 쉽게 밀립니다. 네. 밀린다. 쑥이네. 네. 담요를 더 안쪽으로 넣어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유자재로 앞으로도 뺐다가 다시 뒷면으로도 또 돌렸다가 이제 자유자재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집안에 뭐 무거운 물건을 저렇게 해서 옮겨 놓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를 막 위치를 변형하고 바꾸고 그러셨죠. 막. 네. 아니, 저희도 화가 나면 그랬어요. 힘이 생겨요. 뭐 남편만 기다리지 않고요. 네. 그냥 집에서도 가구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냉장고 말고도 이렇게 담요 이용하시면 아마 쉽게 가구 배치도 다시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아내들이 화가 났을 때는 냉장고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구의 위치가 바뀌었다. 컨디션 봐야 돼.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냥 네. 우리 흔히 보는 이런 일반용 청소기. 네네. 그냥? 청소기 다들 있으시죠? 청소기로 일단은 겉면을 청소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예요. 네네네. 이럴 때 막 시청률이 올라가더라고. 쓰시는 거랑 그러게요, 달라. 요즘에 네. 이거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잡아드리고. 네. 앞으로 오셔서 그냥 이렇게 다 닦아주세요. 네네. 그냥 먼지들. 이게 사실은 조금 깨끗하긴 한데요. 네. 꺼내 보시면 굉장히 먼지가 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죠. 겉면은 어느 정도 가전제품 저런데 다 달라붙어요. 아, 밑에 이렇게 좀 구멍 닦아주시면 있는데도 됩니다. 다 하는 거군요. 이게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1단계예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1단계. 비교적 깨끗했는데 사실은 드러내자마자 이 엄청나죠. 바닥이며 맞아요. 겉면이며 굉장히 더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1단계로 한번 청소를 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1월 둘째 주엔가 먼지를 제거하라고 그게 화재 원인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의 연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겉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화재와 연결되는 부분은 내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내부 먼지 청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부 청소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부 청소하실 때는 우리 진공청소기 사시면 이런 노즐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틈새 노즐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네. 살 땐 저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쓰다 보면 저게 어디 있는지 맞아. 모르겠고 맞아요. 없어져요. 네네, 어떡해요? 맞아요. 잘 보관을 해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어졌다 하면 또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버리는 휴지심 있죠. 휴지심. 네, 휴지심을 두루마리. 요 입구에다가 쪽에다가 네, 찌그러뜨려서. 네, 끼워주시고요. 그 앞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 모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해서 그걸로 해주시면 와. 틈새 노즐 없어도 충분히 청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내부 청소 시작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시면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선 네. 네, 잠깐 청소기를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얘가 좀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옆에다
여기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열어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이버 있는 걸로요. 그냥 간단하게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드라이버가 어디 있는 줄 몰라. 드라이버 막 뒤져야죠. 서랍을 아니 막 그거 뒤져야죠.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요 라디에이터 이 부분은요 네네. 겉면 정도는 쉽게 집에서도 이제 가정 주부님들이 네. 그쪽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드 빼고 해야죠. 지금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네. 저희가 미리 몇 개를 빼놓고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주부가 혹시 힘들다면은 남편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네네. 편해요. 어렵지 네.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요렇게. 저 먼지가 세상에 많구나. 먼지 봐. 저희 많죠. 아니 저게 이게 먼지 봐. 화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정도 먼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돌다가 우리 가족들 호흡기로도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이거 심각하네. 청소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네. 네, 그러게요.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정말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치워주세요. 우와. 틈새도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요. 저렇게 먼지가 많으면 화재 위험도 있지만 전기료도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요 안에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노즐이 없다 하면은 그냥 요 채로도 네. 해주셔도 되거든요. 먼지를 청소를. 먼지를 잡는 게 우선이네요, 일단. 근데 노즐이 없다면 지금 노즐이 만약에 없다면 먼지가 제거가 되는데 네. 안에 또 자세히 들어보면 다 제거되진 않아요. 그럼. 그리고 그 앞쪽이 안쪽에 있는 먼지는 뭔가 좀 이렇게 긁어내는 손잡이가 있으면 효자손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변신 한번 세 번째 변신이요? 시켜볼게요. 네네, 네. 네네. 청소기 3단 변신의 세 번째는 네.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칫솔을 왜 갑자기 이빨을 닦는 것도 아니고. 네. 집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버릴 칫솔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칫솔로 이제 여기 앞에 흡입구 부분에다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칫솔로 문지르면서 먼지를 제거하면서 바로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먼지 많이 날리지 않고요. 구석구석 아주 틈새까지도 칫솔로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일반형 있어요. 테이프 같은 경우 그냥 딱 붙여도 되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요 또 위에다가 위에다가 아주 밖에다가. 무슨 저희 군대 갔을 적에 왜 저기 이렇게 단검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착검. 조금 네, 착검해서 딱 해서. 식으로. 딱 해서 끝. 끝. 이렇게 하면은 네. 아, 요걸 몰랐네. 요걸 몰랐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틈새 노즐이 없다 그러면 이 칫솔을 안쪽에다 붙이는 거죠. 네, 흡입구 안쪽에다 붙여주시면 아주 고정이 잘 돼서 칫솔로 구석구석 문지르면서 먼지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괜찮네요. 빨아들이는 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또 칫솔모가 빠지지 작으니까 안쪽까지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소방청에서 이렇게 불나는 실험도 직접 보여줬거든요. 이거 너무 좋네. 어머! 먼지가 그냥 쏙쏙 빠져. 어머. 다 털리네요, 완전히. 어머 세상에. 아, 저게도 꿀팁이네요. 이게 저게 물이 닿으면 네.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저 괜찮네. 아니, 속이 다 시원해져요. 네. 아,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울 그쵸. 줄 알았는데. 네. 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라든가 흡입구나 송풍구 이런 데는 정말 틈새 노즐도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네. 때는 칫솔 이용해 주시면 제가 아주 좋을 것 여기 같아요. 카메라를 우리 총사님 바쁘신데 여기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요. 먼지가 이렇게 안에 수북히 쌓였거든요. 저희 잠깐 했는데도 네. 이 정도 쌓일 정도면은 여러분들 청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런 3단 변신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라디에이터에 있는 먼지뿐만 아니라요. 화재 사고가 나는 건 냉장고의 고장도 마찬가지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고장이 나지 않게 냉장고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냉장고를 설치하실 때는 벽면하고 한 10cm 정도는 좀 거리를 두고 놔주시고요. 습기 있는 곳, 먼지가 많은 곳 이런 곳 설치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의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뭐 꼬이거나 이런 일이 없게 그것도 전선도 잘 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연쇄 화재의 원인이 네. 10년 이상 된 노후 냉장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다 하지만 하나 더 전문가의 점검을 꼭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문제는 전문가가 오면 돈이 든다. 근데 이게 꼭 받아야 되는 정비이고 점검인 건 아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제가 한번 모셔봤는데 한 5만 원 정도가 맞아요.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 국민이 웬만한 집에 다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용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이 냉장고를 무료 무상으로 네. 점검할 수 있는 꿀팁. 오. 예, 생활 정책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예, 예. 보시면은 그 비법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죠. Feeling it's gonna be a perfect day. I got a feeling it's gonna be a perfect day. 'Cause the sun is shining. 뭐라면 누구라도 이 정상 작동 여부와 점검 또 고장 여부,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에 대해서 무상으로 무료로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죠? 조심해야 되겠네. 네, 솔깃하네요. 요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9일까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29일.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오늘 벌써 28일이요. 내일까지잖아. 28일이잖아. 내일 마감이잖아. 안 그럼 되잖아. 지금 신청해서 되겠나? 네. 됩니다. 아, 돼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네. 전화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보가 꿀팁인 게 네, 네.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이제 네. 9시 이후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내일 또 하루 여유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점검은 접수된 순서대로 네. 내일 이후라도 쭉 나와서 기사분들이 점검을 해주시는데 네. 그럼 전화 어디로 해야 되나? 네. 그러게요. 그럼 이 본인들의 냉장고를 확인하시고 네. 김치 냉장고를 확인하시고 그 브랜드, 네. 메이커, 어. 제조사에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최영일 선생님이 꿀팁은 주는데 살림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엄마 아빠로서 뭐냐면 10년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재료값이 들어가서 이게 무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그럴 수 정확한 있지. 말씀이세요. 네. 10년 이상 된 노후 냉장고인데 네. 점검은 무상인데 네. 나와서 점검을 받은 결과 네. 이상이 있다. 그런데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네. 그럼 그 정도의 실비는 감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 이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정확한 표현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우리 몸에 지금 난 괜찮지만 네. 건강 검진을 받아보면 이상이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은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 한번 우리 냉장고도 10년 이상 썼으면 양심적으로 네. 한번 좀 건강 검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화재도 아니 예방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먼지 때문에 이런 대형 화재가 많이 난다면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건 정말 다행이고요. 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야죠. 10년 이상 된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있으면 이 수혜를 좀 누리시고요. 그다음에 10년 이하, 나 9년인데, 요번에도 안 되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3단 변신 네. 네. 청소 네, 이용해서 청소 한번 해보시고 1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요즘에 좀 싸게 해서 어떻게, 그것도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던데, 뭐 해서 그 전기 요금이 절약되는 그런 새로운 가전제품을 조금 할인해서 맞아요. 하는 그게 있어요. 네네. 전에 저희 방송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검색을 하시면 그 정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다음은 네. 어떤 내용인가요? 11월에 조심해야 할 건 감기가 아니라 땡땡이다. 독감이지, 독감. 독감이다. 몸살. 소비다. 소비. 돈 많이 나갑니다. 이제 연말 앞두고. 연말 속출. 앞두고 맞아요. 거기다 또 감기 걸리죠. 병원 갈 일 많죠. 네, 11월에 조심하셔야 할 게 네. 감기도 감기지만 이혼 조심하셔야 네? 합니다. 아니요. 이혼이요? 네, 그 지난 2018년 네. 월별 추이만 봐도요. 예, 9월 이혼율은 7.8%에 불과했는데 10월, 11월 들어서면서 10% 보시면 11%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11월이 1년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예. 아니 어제 사실은 녹색 어머니 교통에도 엄마들이 가는데 아내는 승무원이니까 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엄마들 모여서 이제 3, 4, 5 모여서 얘기하다 네. 보면은 요즘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는데 왜냐면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가고 돈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가 많은가 봐요. 지금. 아니 그러면 11월에 조심해야 될 게 이혼이다 이러면 당장 11월에 싸워서 이혼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쭉 누적됐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혼 상담 건수도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찬바람 불면서? 보통은 이제 10월, 11월에 보통은 이제 가수 이용 씨가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10월, 11월에 가장 잘 되는 곳은 상담실하고 병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누적된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하반기가 되면 우리 9월에 우리 추석 있었죠. 네. 추석 때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보통 명절 2주 전부터 명절 이후 2주 후까지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시점인데 예. 중요한 건 요게 조금 끝날 시점이 되면 환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배우자가 나를 모른 척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열은 열폭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봐주지 않는 이 남편, 내 아내가 실제 명절에 있었던 갈등하고 함께 이렇게 감정 병합이 되면서 실제 10월이나 11월에 사실상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백호 씨가 노래하잖아요. 가을엔 떠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일상 다반사 네. 마찰 갈등 많은데 네. 이혼이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는 건데 네. 그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이유들이 뭐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네. 집집마다 다양하고 가가 호호 이유는 다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남자, 내 아내와 함께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갈등이 있지만 잘 극복해 가면서 요 지점을 넘어갈 것인가, 이 문지방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가을의 문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문턱이 지금 가을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을 꿀팁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위태로운 가정에 필요한 심리 기술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 기술. 지금부터 우리가 문장이 하나 나갈 텐데 네. 한번 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만 바뀌어도 부부관계가 개선이 될까요? 뭘까? 뭐만 땡땡만 바꿔도. 남편의 월급? 월급, 아니 성질만 바꿔도 성질만 바꿔도 상대만 바꿔도. 상대? 남편만 아예 바꿔도 상대를 네, 바꿔요? 그렇죠. 아예 갈라서는 걸로. 참 이혼하지 말자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네모는 바꿀까? 바로 뭐냐? 호칭만 바꿔도 관계는 개선된다는 호칭? 겁니다. 네. 호칭. 바꿔도 예. 굉장히 사소한 거네요. 그렇죠. 호칭을 바꾸면은 개선이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 대단한 걸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소한 게 모여서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실제 부부가 어떻게 관계가 개선이 되는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계가 개선이 되느냐. 이를테면 제가 네. 옆에 우리 최용일 교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최용일 평론가님한테 야 이렇게 기분이 싸우자는 어떠세요? 거죠. 생방송 중에. 어머. 기분이 짜릿해요. 멱살 잡자는 거죠. 제가 잠깐 주먹 지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계가 호칭이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부르고 있는가 저희 상담 현장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돼지가요. 어머. 자기 아내에게 저 인간이요.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표현을 써서 욕을 섞어가면서 네. 내 배우자에 대한 호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면 놀라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아주 최악에 치달은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 따로 상담하고 아내 따로 상담하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끼리 서로는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저 호칭이 너무 싫어요. 또 심지어 저 호칭이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그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그 전에 저를 뚱호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알고 놀라시는 거예요? 뚱뚱한 호소리를 줄여서 뚱호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한번 부를 때마다 저희 남편은 거의 죽음에 임박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빼고 다 저는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자기야, 네. 여보 하다가 요즘에 애들 오니까 도연이, 우연이 엄마. 근데 또 학교 앞에 가면요. 네. 부모님도 아이한테 존댓말 쓰라고 해서 저는 아내한테 예쁜이 엄마, 사랑하는 엄마인데 아내가 제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서 저를 좀 기분이 나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이! 어이. 뭐 하시오? 이러고 또 가끔 화가 나지 않으면 칵씨! 아따 막 이러니까 정말 아까 이호선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분이 확확 상한데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호칭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쵸. 애들한테도 자 딸님, 아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의 경우에는 마눌님인데, 네. 근데 이게
기니까 요즘은 축약하잖아요. 네. 그냥 마님이 되죠. 마님. 마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저는 휴대폰 다 검색해 보셔야 돼요. 네. 배우자가 주로 앞순위에 저장돼 있는데 욕이나 동물에 비유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 호칭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해보고 그러면 그 마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몰라요. 그건 동네 아줌마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마님이 저 남편한테 그 뭐라고? 집에서는 호칭이 없는 게 그냥 여봐요. 뭐 이런 여봐요라고. 식으로. 여봐요. 저는 이보시오. 뭐, 뭐 이렇게. 저는 뭐 비슷해요. 그냥 아이들 이름 아빠, 대부분 그렇죠. 희기 아빠, 효기 아빠 이렇게 부르고요. 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실 때는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애비가요. 그렇지. 애비가요. 이렇게 불러요. 좀 배워보시는. 네. 저도 태호 엄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세댁은 어떡합니까? 박수유 기자는 어떡합니까? 자기야 이럽니까? 그냥 오빠라고. 아이고. 부럽네요. 그냥 오빠라고. 줄 알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요즘에 세댁들은 저러더라고요. 오빠 이러고 그러면 그쪽 오빠는 박수유 기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이름 부릅니다. 아 수유야. 이렇게. 아직 애기야, 귀여워. 애기. 아니 근데 애기야. 저희 집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께 꽃사슴이라고. 아이고.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거네요. 이게 뭐 노사연 씨 집이야 뭐. 근데 그렇게 그래? 부르는 네. 게 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외국 분들이 볼 때는 꽃사슴이 뭐냐 아무리 봐도 꽃돼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고 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구나.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대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대해요.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호칭만 봐도 이 부부가 앞으로 잘 될 부부구나. 아니 이 부부가 앞으로 굉장히 풍랑을 겪겠구나라는 게 아주 한눈에 보이죠. 네.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좋은 호칭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다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놀랍게 부부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내가 당신을 혹은 내가 자기를 어떻게 부르면 좋겠어라고 서로 얘기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는가? 혹은 내 아내는 어떤 이름을 원하고 내 남편은 어떤 호칭을 원하는가? 한 번쯤 물어볼 기회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아내 보고 예쁘니 하니까 처음엔 너 뭐 죄진 거 있냐라고 하는데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참아요. 근데 참다 6개월에 한번 빵 터지거든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궁금하거든요. 빵 터지는 집들은 보면 웃을 때도 빵 터져요. 보통 이런 두 개의 그 마치 양날의 검처럼 그렇게 관계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이렇게 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빵 터지는 건 가장 안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씩 조금씩 마치 그 여러 용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녹여나가듯이 관계도 살살 녹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호칭이 이 사람 곧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닭살스러운 호칭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허니라고 부릅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좋은 호칭도 있지만 네네. 꼭 피해야 할 호칭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호칭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부한 사람인데 야 이 돼지야 이렇게 부른다든지 네. 아니면 스스로가 약간 어떤 뭐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를 콕 집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별명이 되죠. 그러네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건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상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좋을 때는 다 호칭도 좋습니다. 여보, 당신, 오빠,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막상 다툼, 싸움이 일어날 때는 야, 너 뭐 거기다 뭐 XYZ 해가지고 욕까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화가 나고 성질이 나더라도 그 호칭만 유지하더라도 관계는 한결 그 완화된 양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박수유 기자님처럼 연애 시절에 불렀던 호칭을 지금 신혼에도 그대로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연애 시절에 쓰던 호칭을 그대로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사용하는 거는 어때요?
뭐 부부들끼리 지들끼리 부르는데 뭐가 문제야? 나이 쉬운인데 오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아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오빠가 많은데 중요한 건 이 오빠가 그 호칭을 괜찮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오빠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어른들이 조금 불편해하시죠. 그래. 야 이제 흰머리 성성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데 무슨 오빠냐. 그런데 부부가 합의됐다면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고요. 네. 어른들이 너무 불편해하신다면 그거는 조금씩 교정해 주시면 되는 거라 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걸로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아내, 내 남편이거든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닭살 좀 나면 어떻습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저희 아이가 엄마 왜 이렇게 뚱뚱해서 내가 엄마가 너희들 원래 날씬했는데 너희들 놓고 그랬거든 했는데 아내가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걸 봤는데 근데 사실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대화를 오고 갈 때 호칭도 중요한데 싸울 때 좀 기술적으로 잘 싸우는 방법 이게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왜 서로의 감정을 안 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싸우면서 감정을 안 건드리긴 어려워요. 네. 다 건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싸우는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 부부의 행복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많은 해법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권하는 건 이미 싸움은 벌어졌고 감정은 올라올 대로 올랐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보면 조금 쉽게 풀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렵게 가더라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가 화장실이 가까운 집은 변비가 덜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부가 어떤 것을 풀어낼 시간과 공간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해법도 조금 더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대화의 장소와 대화의 시간을 장소와 정해놓고 시간을 한다는 게 정하다. 사실 참 어렵거든요. 약속 참 잡듯이 어렵죠.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간의 다툼이 나면 세 가지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바꿔라. 시간, 또 하나, 장소,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바꿔서 보통 안방에 싸우더라도 약간 쉬키고 싶으면 마루로 가던가 또 지금 당장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둘 간의 어떤 해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찾을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방법이 사실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다 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부부간에 약속을 하나 하시면 조금 쉬워져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 같은 곳을 한 군데 정하세요. 정하셔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뭐 한 사람이 뛰쳐나가든 아니면 화가 나서 막 욕을 하든 아니면 뭐 싸우든지 간에 일단 싸움이 쫙 멈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라고 된 장소에 가시잖아요. 그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산책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가는 동안에 감정이 정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는 동안에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사람의 10분이라는 시간은 감정을 완전히 뒤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 제3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에게 내 배우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카페를 한 군데 정하셔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마음과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정해진 마치 해우소와 같은 장소를 하나 정하는 것.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리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격정을 피할 수 있으면 그렇죠. 가라앉게 마련인데. 그래서 동네에서 노부부를 뵀는데 저희 동네 집 옆에 초등학교에 네. 운동장 그 씨름판 모래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만나서 싸우시던데 카페가 좋은 거죠? 삿발을 잡고요. 삿반 안 잡으시죠? 안 잡고 운동장은 피하시는 게 좋죠. 거기에 가면 멱살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보다는 대화할 때 장소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후배 직원 한 명 혼내놓고 야 사무실로 와 이래가지고 화해하려고 그러면 더 겁나요. 야 호프집에 야 잠깐 가자. 맞아요. 이러면 좀 실제로 저희 누구 엄마라고 얘기는 못했는데 제가 엄마들 속사정을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부부는 카페가 아니라 동네 치킨집에서 만나는데 결론적으로 화해하시고 술 한잔 드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 셋째 임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부관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꼭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더라고요.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진짜 남자들 좌절해요. 맞아요. 아 내가 해준 게 없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좌절도 되는데 네.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세기 시작하시면 돼요. 첫째, 뭐 내가 해줬고. 당신하고 살아줬고, 둘째, 내가 처음 결혼할 때 반지 사줬고, 셋째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세워보잖아요. 치사한 방식이 아니라 사람은 되게 가진 것을 헤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 번쯤 굉장히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은데 제가 아까 장소를 한번 정해라고 말씀드렸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증문즉답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원래 그런 거는 주로 스님들과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단련된 마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상대방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배우자들은 보통 바로 증문즉답을 감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대부분 소홀할 때 부부들 사이에 소홀할 때도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 조금 꿀꿀하거나 불편하거나 아니 뭔가 멀어졌다 싶을 때 거기서 만나 그럴 때 우리가 대충 정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처음 데이트할 때 그 장소 네.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여자 그 남자가 없다는 거. 그러나 항상 가는 그 자리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자리고 항상 가는 그 자리는 우리 관계에 선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풀 때뿐만 아니라 둘 관계가 약간 소원해졌다 할 때는 그 정해진 장소를 통해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점, 그 시기를 갖는 거 아주 중요하죠. 나는 저거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12년 차 되다 보니까 둘이 싸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희 엄마가 아빠가 하면은 그때는 집안 싸움이 돼서 맞아요. 이거는 끝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 안 호칭 되죠. 문제인데 너희 엄마 너희 아빠라고 호칭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끝나는 거야. 맞아요. 너희 엄마가 니네 엄마죠? 니네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뭐냐 분리하는 거예요. 네. 나와 너가 우리라는 관계를 통해서 만났는데 니네 엄마 하면 이제 지금부터 분리가 시작되는 그러네, 거거든요. 나눠졌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항상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야기하다가 부부싸움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그때 우리가 조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조론이 맞는데 실제 조론 사례를 보면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거의 별거와 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함께 만나는 공동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만나면 우리는 좋은 관계 혹은 좋은 분위기를 갖는다. 이런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있으면 이건 부부 양쪽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는 거기 가면 좋아져. 이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심리적인 상담소, 심리적인 위안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저 세댁도 부부싸움 합니까? 네, 한 번씩. 그러면 아니, 벌써? 왜 하고 어떻게 풉니까? 제가 주로 좀 감정적이어서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수용합니까? 처음엔 수용 다 하다가 요새는 좀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풀 때는? 풀 때는 근데 저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두고 좀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든 풀린 것 같은데 맞아, 그냥 풀려, 그냥. 그냥저냥 풀려가는 그냥 거. 풀리는 그렇죠. 건 없어요. 네.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은 부부만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을 한 번쯤 되새겨서 살펴보시면 그게 어떤 상담소에 가서도 얻을 수 없는 우리 부부만의 꿀 해법인 거거든요. 그 방법은 내가 내 남편을 읽어야 가능하고 내가 내 아내를 읽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번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렸지?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지? 한번 짚어보시잖아요. 거기 아우에 마치 여러 개들 중에 호남분들 중에 이렇게 가장 정수가 추출물처럼 나와서 순금처럼 나와서 앞으로 남은 생에 이제 죽지 않는 세상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될 시간이 한 90년 살더라고요. 한 9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방법 하나가 90년을 어떻게 잘 엮은 작품으로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우리 될 저 것 같아요. 곽지연 주부는 몇 년 사셨죠? 지금 10년 차 10년. 됐어요. 10년. 중요한 순간인데 네. 10년 어때요? 10년 정도면 네. 이제 아주 가장 최상으로 치솟을 때가 아닐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근데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만난 장소 있잖아요. 네. 처음 만난 장소를 아이들과 함께 가거든요. 어. 그럼 아이들도 이제 거기가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뒀다가 네. 가끔씩 가자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기분도 이제 새록새록 나고 좀 분위기도 좋아져서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니까 남편이 골프를 그렇게 친대요. 그래서 주말마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골프를
살겠다. 취미가 같아지면 안 싸워 잘. 네, 이렇게 해서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돈 좀 들 텐데. 도움은 되는데 가정 경제는 거의 파탄해주죠.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제 주변에 아주 똑같은 커플이 있는데 네. 그래서 부인이 그럼 나도 따라서 골프 배우니까 네. 남편이 등산으로 바꾸더라고요. 안 되겠으니까. 부인이 등산으로 바꾸니까 네. 이분 낚시하러 가시더라고요. 낚시로. 그래서- 아니 같이 좀 가면 안 아니 돼. 결혼 10년 차, 12년 차는 그러실 때인데 네.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27년 차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럼 서로 따로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같이 뭘 굳이 하려고 해야 되나? 따로 다니는 거 저는 강추하고요. 네. 그래서 따로 다녔다가 나 따로 다는 이야기를 서로 모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저는 그 사이에는 결혼 이제 20년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제가 늘 느끼는 건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고 네. 부부는 특별히 결혼은 품격 있는 자에게 허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억을 자꾸 읊조리시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저렇게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잊지 마시고 장소 한 군데 딱 정하셔서 가까운 10분 내에 카페 정하셔서 새로운 가족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90년 앞으로 남아있는 긴 세월 동안에 함께할 그 장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영찬 씨 반응처럼 앞으로 80년, 90년 사셔야 되는데 이래도 걱정이 애를 태산이야. 다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사이까지 하고. 오늘 부부 호칭에 대한 얘기, 뭐 이혼을 기점으로 해서 쭉 네.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청양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청양하면? 청양고추? 고추? 네. 고추 그렇죠. 근데 청양을 대표하는 게 또 표고버섯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밥상 위의 보약인 표고버섯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전한 밥상,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염이 없는 청정한 곳에서 무농약, 무화학 비료에 의해서 자라는 표고버섯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좋은 표고버섯 고르는 방법에서부터 건강한 요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농산물이 모여있는 마트. 제철을 맞아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식재료가 있다는데 참기름에다 소금 해가지고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소고기라고 속이고 많이 줘요. 네. 어떤가요? 아직 어려서 좀 속아요. 그 주인공은 산에서 나는 고기, 버섯. 그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풍부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의 고향을 찾아 깊은 산속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청양시장. 청양하면 고추와 구기자가 유명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표고버섯이 청양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이 좋아서 그러나 봐. 산이 좋아서? 물 좋고.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약간 차고 그래서 표고도 품질이 좋아요. 다른 지역보다 맛있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 힐링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양은 때묻지 않은 자연이 만들어낸 건강한 먹거리로도 유명한데요. 푸를 청, 볕, 양, 푸르면서도 볕이 잘 드는 청양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온 가족이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출동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표고버섯 농장. 빼곡히 자리 잡은 원목에 붙어 자라고 있는 표고버섯. 이제 수확이 한창입니다. 종이컵 사이즈 정도 돼야지 수확이 가능해요. 제철을 맞아 맛과 향이 일품인 표고버섯. 충청남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산간 지역인 청양은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온이 조금만 이제 떨어지고 습이 많은 그런 날씨에는 아주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오전에 따도 점심 때 되면 오후 되면은 또 자라 있어요. 이제
현재 표고버섯은 청양의 효자 작물로 든든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거 통통하다 엄청. 청양 표고버섯은 갓과 대가 두꺼워 단단하고 씹는 맛이 좋아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품질 좋게 나오고 그럴 때 기분 좋아지고 뿌듯해지고 그렇죠. 마치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버섯을 키우는 김보철 씨 부부. 이제 소비자들의 밥상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청양은 지리적으로 표고버섯 생표고가 자라기 되게 갓과 기둥이 엄청 튼실하게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라고 이제 그 농산물에 적합한 환경, 기후가 가장 알맞은 곳에 주는 그런 지리적 표시제라고 있어요. 그 표고버섯 청양은 지리적 표시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청양의 각 농가에서 정성스레 키운 버섯은 농협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 출하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과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소비자 밥상에 올린다 생각하면 뿌듯한 감도 있겠네요. 특히 청양농협 표고 공선 출하에는 지난해 GAP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표고는 제가 들고 있는데 모양이 일단 가장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겨서 갓을 뒤집어 보면 갓이 안 피는 상태, 그리고 살이 많고 두툼한 상태,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소비자분들도 이런 버섯을 가장 많이 찾고 있고요. 청양의 표고버섯은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고기 씹는 소리? 버섯은 고기보다 더 맛있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표고버섯. 요리 방법도 무궁무진하다는데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밥을 지을 거예요. 근데 표고버섯만 넣어도 건강하고 충분히 맛있지만 저는 우엉하고 칼로리가 제로인 곤약을 넣어서 표고버섯 밥을 지으려고 해요. 먼저 우엉, 곤약, 당근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잘게 썰어줍니다. 미리 불려놓은 쌀에 재료를 섞고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표고버섯 차례인데요. 이 꼭지를 따주시고 이렇게 잘게 썰으셔서 그대로 이렇게 송송 썰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똑같이 밥을 하시는 것처럼.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고버섯 밥. 벌써 요리 하나가 끝났네요. 생표고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익혀서 드시는 게 표고버섯은 훨씬 좋으시거든요. 표고버섯에 기둥을 떼고 갓을 송송 썰어서 숙주, 피망과 함께 무쳐주면 표고 숙주 피망 나물 완성! 이러면 완성이에요, 이것도. 들어는 보셨나요? 이름하여 표고버섯 숙회! 거기에 추위를 날려버릴 뜨끈한 전골까지! 어서오세요. 뭔 맛있는 냄새 이렇게 많이 나? 표고에 의한 표고를 위한 표고버섯 한상 차림 완성! 동네 주민들까지 초대하고 나니 이야 마치 잔칫날 같네요. 저도 버섯농사지만 버섯 요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진짜. 찌개나 넣어 먹고 무쳐 먹고 볶아 먹고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줄은 몰랐지. 표고버섯 전문가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우 맛있어. 여기에 딱 표고 가루가 들어가고 표고 가루가 들어간 유부 초밥이에요. 어르신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표고버섯 요리. 조금 식어. 이게 안주가 돼요. 여럿이 먹어야 더 맛있어요. 행복도 배가 되고 맛도 배가 되고 표고버섯 최고. 때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표고버섯.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표고버섯으로 겨울철 달아나버린 입맛 꼭 되찾으세요. 맛있는 버섯 많이 사드세요. 청양표고 최고야!
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대구 광역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인 씨는 혹시 대구 광역시 도시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도시 브랜드. 제가 네. 듣기로는 의학 도시 메디시티라고 들었거든요. 오, 알고 있네. 네, 맞습니다. 대구 광역시가 메디시티를 도시 브랜드로 내걸면서 이게 올해로 10년이 됐는데 특성화된 의료기술로 많은 국내외 환자들이 대구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대구광역시에서는 메디시티 브랜드를 더욱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1인치도 안 되는 작은 구멍 속으로 로봇팔이 들어갑니다. Capture image. 계명대 의대 연구팀이 아시아 최초로 성공한 단일공 로봇 수술입니다. 복부에 4개 구멍을 내는 일반적인 로봇 수술과 달리 구멍을 1개만 내 흉터가 거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릅니다. 대구가 메디시티를 도시 브랜드로 내건 지 10년. 로봇 수술 외에도 탈모 치료와 팔이식 등 특화된 의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국내외 환자들이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대구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1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대구 병원을 찾은 겁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1:1 관리하는 의료 코디네이터도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 진료, 다음에 돌아갈 때까지 귀국할 때 원스톱 컨시어지 서비스를 100% 다 해줍니다. 자국에서 받는 서비스를 받는다고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해외 홍보센터를 현재 25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중화권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 러시아권 등으로 유치국가를 다변화하는 등 메디시티 브랜드를 더욱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배유미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화성시 소식입니다. 요즘 공유경제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집이나 옷, 공간부터 여러 가지 물건까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화성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인 이음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 중앙 이음터가 교육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준비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달고나를 만드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간식을 만들며 요리사의 꿈을 키워보는가 하면 주어진 단어를 설명하는 스피드 퀴즈 게임을 통해 선생님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동탄 중앙이음터가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체험을 위해 마련한 토크 콘서트입니다. 유명 작가와 유튜버 등이 초청돼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매주마다 제 딸이랑 도서관에 책 보러 오거든요.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고를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동탄 중앙이음터는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무상으로 제공한 땅에 화성시가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을 잇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올해 정부가 생활 SOC 모범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지역과 주민 그리고 마을을 연결하는 공간이 바로 이음터이고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대 공간으로 저희는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이지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내거는 정책 이러면은 시 관계자들이 만든다 생각을 하시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여러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시민들 입장에선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요. 시민 대표들이 정책 수립부터 홍보까지 직접 챙기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보시죠.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과 시민단체 대표, 각 구청장과 시장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책 논의부터 실행, 홍보까지 함께할 인천 민관동행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자리입니다. 진실로 동행한다는 그 정신에 맞게끔 활발한 의견 교환과 또 그런 책임
꿈을 갖고 인천시는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벽을 넘자는 뜻의 시공초월 협치 컨퍼런스도 열었습니다. 민관 동행위원회를 조례로 지정해 기구화한 것 외에도 다수의 시민들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공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독단적으로 수립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유도 해야 되고 공정한 생각을 갖고 만든 정책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어내서 추진해야 한다. 시청이 지어진 지 34년 만에 시청 광장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습니다. 열려있는 시행정을 펼친다는 의미로 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허물고 마당에는 피크닉 테이블과 벤치를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감과 소통의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이상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이엔 씨는 부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바닷가, 해운대죠. 그렇지. 워낙 낭만적이고 멋진 곳이라서 갈 때마다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낭만적인 부산 해운대, 여기서 제6회 빛축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내년 1월 27일까지 해운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빛축제, 해운대 빛의 바다를 주제로 해운대 광장, 또 해운대 시장, 온천길, 기존 축제 공간에 더해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빛 조형물이 설치됐다고 그럽니다. 네, 얼마나 예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축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올겨울 꼭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식입니다. 이 완도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발행한 완도 사랑 상품권을 판매했다는 소식인데 넉 달여 만에 무려 25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25억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사랑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면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다양하고 많은 가맹점이 확보되면서 상품권 사용이 아주 편해져서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습니다. 네, 완도군의 지역 경제가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지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도시 소식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 전라북도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영역별 수소 경제권을 조성해서 정부 신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는 동시에 수소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창녕군 소식입니다. 창녕군이 동계 전지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창녕군은 기후가 온화해서 사계절 내내 운동하기 좋은 곳이라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북옥온천, 창녕 스포츠파크, 또 원스톱 전주 훈련지로 2019년 동계 시즌 기간 동안에 7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7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창녕군은 이런 실적을 인정받아 3년 연속 동계 훈련하기 좋은 도시 부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앞에 벌써 이게 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야? 어제는 벌써 수요일이야? 이랬는데 이러다가 벌써 2019년 끝났어? 이렇게 되겠어요. 네, 맞아요. 벌써 12월이야 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